메마른 땅에 기적을 일으킨 한국 기술. 여러분, 혹시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싱싱한 채소가 자란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생물학 교수였습니다. 전쟁과 가뭄으로 절망에 빠진 고향을 구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어 포기하려던 그 순간 한국에서 온 젊은 기술자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다고 하네요. 흙 없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말이죠. 처음엔 미친 소리라며 비웃었던 그녀가 결국 한국 기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게 된 감동적인 실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리암 세디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가르치는 38세 교수죠. 15년간 식물학과 환경생태를 연구해왔습니다. 2023년 여름 저는 고향인 바미안 지방에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고향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푸르렀던 밭들이 모두 메말라 있었어요. 3년째 계속된 가뭄 때문이었죠. 마리아마,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왜요, 어머니? 이웃집 아흐메드 할아버지네 가족이 도시로 떠났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더라. 밖으로 나가보니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초록빛이었던 들판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있었어요. 마을 이장인 하삼 형이 저를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마리암, 오랜만이야. 그런데 넌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무슨 방법이요? 이 가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 말이야. 우물도 다 말랐고 강물도 바닥이 보여.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생물학 교수라고 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었거든요. 형, 과학으로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논문도 발표하고 여성 과학자로서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정작 고향 사람들은 도울 수 없다니요. 더 가슴 아픈 건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도 제 의견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카불로 돌아온 저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UN 아프가니스탄 사무소에서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무슨 회의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농업기술 지원 관련 회의입니다. 세디키 교수님의 전문성이 필요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낯선 동양인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한국 KOICA에서 파견된 기술자예요. 김도윤이라는 이름도 생소했지만 더 이상한 건 그가 하는 말이었어요.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의 가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기술인데요? 제가 의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스마트팜입니다. 물을 90% 절약하면서도 기존 농업보다 10배 많은 수확을 낼 수 있어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이라니요? 말도 안 돼요. 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은 농업 선진국도 아니잖아요. 더구나 물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김도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교수님, 선입견을 버리시고 일단 들어보세요. 선입견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15년간 생물학을 연구한 전문가예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걸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선입견인가요?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김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이에요. 김도윤이 태블릿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곳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저희가 설치한 스마트팜이에요.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컨테이너 같은 건물 안에서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제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네, 실제 영상입니다. LED 조명으로 햇빛을 대신하고 센서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요.
그리고 수경재배로 흙 없이도 식물이 자랄 수 있거든요. 수경재배라니.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김도윤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물은 순환 시스템으로 재사용하고 영양분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공급해요. 사람이 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때 제 제자 하산이 회의실 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제발 한 번만 믿어보세요. 하산아, 너도 왔구나. 네, 교수님. 저희 마을도 이제 정말 끝이에요. 하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른들은 다 포기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건 너무. 교수님도 변해주세요. 하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에게는 이것 말고 다른 희망이 없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요?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만약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어요. 알겠습니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2주 후 밤이한 외곽에 거대한 컨테이너가 도착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구경했습니다. 마리암, 이게 뭐야? 하삼 형이 의아해했어요. 스마트팜이에요. 이 안에서 농사를 지을 거예요. 컨테이너에서 농사를? 마을 어른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흙도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어? 80세 노인 아부 할아버지가 비웃었어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았어요. 김도윤과 한국 기술자들이 3일 동안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LED 조명, 수경재배 시설, 자동 제어 시스템까지 모든 게 신기했어요. 교수님, 이제 씨앗을 심어보세요. 김도윤이 말했어요. 정말 잘할까요? 믿어보세요. 과학을 믿으시잖아요. 첫날 밤 저는 스마트팜 앞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날까? 하산이 옆으로 왔어요. 교수님, 우리는 이제 하늘만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 손으로 운명을 바꿔야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일주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교수님, 교수님. 하산이 흥분해서 뛰어왔어요. 싹이 나고 있어요. 급히 스마트팜으로 달려가니 정말 작은 초록 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2주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추와 시금치가 제법 자라서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마을 아이들이 스마트팜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자라고 있어.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이모, 이거 먹어도 돼요? 하산의 조카가 물어봤어요. 응, 먹어봐. 제가 상추 잎을 따서 줬어요. 아이가 한 입 베어 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때 김도윤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교수님, 어떠세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기적이네요.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교수님이 믿어주셔서 가능했던 거죠. 마을 어른들도 하나둘씩 찾아와서 신기해했어요. 마리암, 이게 정말 흙없이 자란 거야? 하삼 형이 놀라워했어요. 네,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에요. 아부 할아버지도 오셔서 한참 구경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80년을 살았지만 이런 건 처음 봐.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 후 갑작스러운 재난이 찾아왔어요. 모래폭풍이 온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거대한 모래바람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하루 종일 바람이 몰아쳤어요. 다음 날 아침 밖으로 나가보니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의 남은 밭들이 모두 모래에 파묻혔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마을 사람들이 절망했어요. 저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스마트팜이 걱정됐어요. 하산아, 스마트팜은 어떻게 됐을까? 가서 확인해봐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스마트팜에 도착했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멀쩡하네? 하산이 깜짝 놀랐어요. 컨테이너 바깥은 모래로 뒤덮였지만 안은 완전히 무사했어요.
채소들이 여전히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김도윤에게 물어봤어요. 컨테이너가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스마트팜의 장점이에요. 그 순간 감동이 밀려왔어요. 바깥은 모든 게 파괴됐지만 이 작은 공간만큼은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 진짜 기적은 이 기술이 아니에요. 김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걸 받아들인 교수님의 용기가 진짜 기적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과 불신이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2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교수님, 한국에서 초청하고 싶다고 해요. 김도윤이 말했어요. 한국에요? 네, 스마트팜 기술을 더 자세히 배우실 수 있도록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하산이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문화적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와, 정말 깨끗하네요. 하산이 감탄했어요. 그리고 질서정연하고. 저도 놀랐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단지를 견학했는데 상상을 초월했어요. 수십 개의 스마트팜이 연결되어 있고 로봇이 자동으로 수확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다 자동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사람 손이 거의 필요 없어요. 모든 게 컴퓨터로 제어되니까요. 저녁에는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봤어요. 이게 김치찌개예요. 김도윤이 설명해줬어요. 한 숟가락 먹어보니 매웠지만 이상하게 자꾸 먹고 싶어졌어요. 매운데 맛있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걸 좋아해요. 그런데 교수님도 적응하시는 것 같네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건 기술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 때문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바미안 지역에 스마트팜 20개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정말요? 제가 믿기 어려워했어요. 네, 교수님의 성공 사례를 보고 결정했다고 해요. 김도윤이 말했어요. 6개월 후 바미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을 곳곳에 스마트팜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스마트 농업 교육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된 거였어요. 마리암 교수님,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산이 말했어요. 정말요? 네, 헤라트와 칸다하르에서도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싶다고 해요.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김도윤과의 마지막 면담에서 제가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교수님이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른 지역을 도울 수 있어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방식으로 말이에요. 지금도 바미안의 스마트팜에서는 매일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어요. 메마른 땅에서 피어난 희망의 싹들이죠.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첨단 기술이 만나서 일으킨 기적. 그 기적의 중심에 제가 있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과학의 힘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믿는다면 정말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